한국이요? 아, 케이팝 나라. 일 많이 하는 나라 아닌가요? 뭔가 조용하고 보수적일 것 같은데. 2025년 2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기대를 품고 비행기에 올랐죠. 하지만 인천공항 입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들의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이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니. 나는 지금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여행 팁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한국에 살아본 외국인 127명을 인터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트위터, 유튜브에서 수천 개의 댓글과 후기를 분석해서 뽑아낸 진짜 문화 충격 탑 3분입니다. 텍스트 오버레이 실제 외국인 인터뷰 127명 분석. 여러분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세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7위부터 시작합니다. 7위 왜 이렇게 빨라요? 세계 최강 속도 문화의 충격. 첫 번째 충격, 엘리베이터의 비밀. 마크, 27세, 캐나다 출신. 그는 한국에 도착한 첫날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당황했습니다. 문이 닫히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위험한데? 하고 놀랐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딱 타더라고요. 그리고 문 닫힘 버튼을 연타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숨도 안 골랐는데 말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 한국 평균 2.3초, 미국 평균 5.8초, 유럽 평균 7.2초. 한국의 엘리베이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게 싫으니까요. 두 번째 충격, 식당의 마법. 사라, 32세, 프랑스 출신. 파리에서는 식당에 앉으면 메뉴판을 봤는데 5분, 주문하는데 10분, 음식 나오는데 30분이에요. 한국은요? 앉자마자 물이 나오고 1분 만에 반찬 6개가 깔리고 주문하고 7분 만에 찌개가 끓으면서 나와요. 처음엔 이게 가능한 거야? 했는데 지금은 프랑스 식당이 너무 느려서 못 가겠어요. 세 번째 충격, 배달의 신세계. 독일인 루카스의 증언. 독일에서 피자 시키면 45분 걸려요. 한국에서 치킨 시켰는데 23분 만에 왔어요. 그것도 뜨거운 상태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앱에서 배달원이 지금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건물 앞이구나. 엘리베이터 타는구나. 이게 다 보여요. 이건 마법인가요? 한국 속도 문화의 비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히 급한 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1960년대부터 시작된 압축 성장의 DNA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나라. 그 속도감이 지금도 한국인의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솔직 반응. 처음엔 압박감 느꼈어요. 너무 빨라서. 2주 지나니까 적응됐어요. 한 달 지나니까 저도 빨리빨리 하게 됐어요. 본국 가니까 모든 게 느려서 답답했어요. 한국의 속도는 전염됩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6위, 저를 모르시는데요? 낯선 사람의 친절함. 제니퍼, 29세, 호주 출신. 처음 서울에 왔을 때 홍대에서 길을 잃었어요. 한 아주머니께 영어로 물어봤는데 아주머니는 영어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번역기 켜시더니 따라오세요 하시고 직접 그 장소까지 데려다 주신 거예요. 15분을 걸으셨어요. 반대 방향이었는데도요. 저는 그냥 멍하니 서서 감사합니다만 연발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김밥. 마이클, 35세, 미국 출신. 지하철에서 배고파 보였나 봐요. 옆에 앉으신 할머니가 김밥 2줄을 건네시는 거예요. 노, I am okay 했는데 할머니가 자꾸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결국 받아서 먹었는데 할머니는 그냥 웃으시면서 내리실 때 손 흔들어 주셨어요. 저는 할머니 성함도 몰라요.
그런데 그 김밥 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 식당 주인의 마음. 라즈, 26세, 인도 출신. 한국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너무 매워서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걸 본 사장님이 아무 말 없이 우유를 가져다 주셨어요. 서비스예요 하시면서요. 계산할 때 물어봤더니 우유값은 안 받으셨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식당 단골이 됐어요. 한국 친절의 본질. 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의 친절은 서비스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건 정서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이게 한국인의 기본값입니다. 2024년 외국인 만족도 조사. 한국인의 친절함 항목. 10점 만점에 9.2점. 특히 노년층의 친절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한 외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이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이게 진짜 문화입니다. 5위, 이게 다 공짜라고요? 서비스 문화의 충격. 서비스의 정의가 다르다. 데이빗, 31세, 영국 출신. 런던에서는요, 식당에서 물도 돈 내고 마셔요. 빵 한 조각도 추가 비용이에요. 한국 식당에 처음 갔을 때 테이블에 반찬이 6개나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물었더니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치 다 먹으니까 또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공짜예요? 네, 리필이에요. 저는 그날 문화 충격으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미용실의 놀라운 서비스. 소피아, 28세, 스페인 출신. 스페인에서 미용실 가면 커트만 해요. 한국 미용실은 의자에 앉으면 커피나 주스 주고, 머리 감기는데 마사지 해주고, 드라이하면서 스타일링 조언해주고, 끝나고 나갈 때 또 인사해주고. 가격은 스페인이랑 비슷한데 서비스는 10배예요. 그리고 재방문하면 제 헤어스타일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택시의 다른 차원. 톰, 42세, 미국 출신. LA에서 우버 타면 짐은 제가 직접 실어야 해요. 한국 택시는 기사님이 트렁크 열어주시고 짐 넣어주시고 목적지 도착하면 또 꺼내주세요. 그리고 길 안내를 제가 안 해도 내비게이션으로 알아서 가시고 도착하면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시고. 이게 기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병원 서비스의 놀라움. 한 프랑스 여성의 이야기. 파리에서 병원 가면 예약하고 3주 기다려야 해요. 가도 의사는 5분 보고 끝이에요. 한국은 당일 예약 가능하고 대기 시간 짧고 간호사가 계속 케어해주고 수납할 때도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그리고 가격이 프랑스보다 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서비스 문화의 철학.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고객은 왕이 아닙니다. 고객은 사람입니다. 돈을 받는 거래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예의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프리미엄입니다. 외국인들의 반응. 한국 살다가 본국 가면 모든 게 불친절해 보여요. 이제 한국 서비스가 기준이 됐어요. 한국은 고객을 존중하는 나라예요. 4위, 밤 11시인데 이렇게 밝고 안전하다고? 밤이 무섭지 않은 나라. 알렉스, 24세, 브라질 출신.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밤 9시 넘으면 밖에 안 나가요. 위험하거든요. 한국 와서 첫날 밤 친구가 한강 가자 그래서 밤에 위험한 거 아니야? 했어요. 근데 한강에 가니까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돗자리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 산책하는 연인들. 밤 11시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다들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여기는 밤이 두렵지 않은 나라구나. 새벽 편의점의 마법. KT, 26세, 영국 출신. 런던에서는 밤 10시 넘으면 상점들이 다 문 닫아요. 한국은 새벽 3시에도 편의점이 환하게 불 켜져 있어요. 그것도 50m마다 하나씩요. 어느 날 새벽 2시에
배고파서 편의점 갔는데 저 말고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라면 끓여 먹는 사람, 과자 사는 사람, 커피 마시는 사람. 그 순간 느꼈어요. 이 나라는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혼자 걷는 여성의 안전. 사라, 30세, 인도 출신. 델리에서는 절대로 밤에 혼자 걸을 수 없어요. 한국에서는 새벽 1시에 혼자 집에 가도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고 경찰서가 가까이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전입니다. 통계가 말하는 진실. UN 세계 안전도시 순위. 서울 3위 전체 도시 중 야간 여성 보행 안전도. 한국 세계 1위. 범죄율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낮음 좋음. 24시간 라이프 스타일. 마크, 33세, 독일 출신. 독일은 일요일에 거의 모든 가게가 문 닫아요. 한국은 24시간 돌아가요. 새벽에 헬스장 가고 싶으면 가고, 밤에 공부하고 싶으면 스터디 카페 가고, 새벽에 배고프면 식당도 있어요. 이건 단순히 편리함이 아니에요. 언제든 네가 원할 때 살아도 돼. 라는 사회의 메시지예요. 외국인들의 깊은 감동. 한국에서 처음으로 밤이 자유로웠어요. 밤에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게 선진국의 진짜 의미구나 깨달았어요. 3위, 정의.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없는 단어. 리사, 28세, 미국 출신.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의 정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영어로는 딱 맞는 단어가 없어요. 러브? 아니에요. 어펙션? 좀 다르고. 케어? 가깝지만 부족해요. 그냥 정은 정이에요. 회사에서의 정. 데이비드, 34세, 캐나다 출신. 미국 회사에서는 업무 관계가 명확해요. 일 끝나면 각자 집 가요. 한국 회사는 제가 감기 걸렸을 때 팀장님이 약 사다 주시고, 동료가 죽 사다 주고, 다른 팀 선배가 힘들면 일찍 가도 돼 하시고. 처음엔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한국식 가족이구나. 식사의 의미. 한 일본인의 증언. 일본에서는 점심시간에 각자 편의점에서 사서 자기 자리에서 먹어요. 한국은 무조건 같이 먹어요. 밥 먹었어? 뭐 먹을래? 내가 살게. 밥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는 의식 같아요. 택시 기사님의 인생 조언. 앤드류, 29세, 호주 출신. 밤늦게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말을 거시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이 시간에 어디가? 하시면서요. 처음엔 사생활 침해인가? 했는데 대화하다 보니 기사님이 진심으로 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힘들지? 건강 챙겨. 부모님한테 자주 연락해. 목적지 도착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를 아들처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정의 양면성. 물론 정문화가 모든 외국인에게 편한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개인 삶에 간섭한다고 느끼기도 해요. 왜 결혼 안 해? 나이가 몇인데? 살 좀 빼야겠다. 이런 말들이 서양에서는 신뢰지만 한국에서는 관심의 표현이죠. 처음엔 불편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문화의 본질. 한 프랑스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은 독립을 중요시해요. 나는 나, 너는 너. 한국은 연결을 중요시해요. 우리는 우리. 어느 게 옳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죠. 근데 저는 한국 방식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2위. 이게 나라 시스템이라고요? 일상 속 혁신. 휴대폰 하나로 가능한 모든 것. 올리비아, 32세, 스웨덴 출신. 스웨덴도 디지털 선진국이에요. 근데 한국은 차원이 달라요. 은행 업무, 앱으로 30초. 병원 예약, 앱으로 1분. 세금 신고, 앱으로 5분. 택배 추적, 실시간으로 다 보여요. 심지어 주민등록등본도 앱에서 바로 발급받아요. 관공서 갈 필요가 없어요.
택배 시스템의 마법. 제임스, 36세, 영국 출신. 영국에서 택배 시키면 배송기간 5일에서 7일. 배송시간 알 수 없음. 집에 없으면 다시 예약. 한국은요? 오늘 주문, 내일 도착 기본. 새벽 배송, 자는 사이에 도착. 배송시간 30분 단위 선택 가능. 문 앞 배송, 사진으로 확인. 그리고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앱에서 보여요. 지금 차량에 실었습니다. 배송 기사님이 출발했습니다. 건물 앞 도착했습니다. 이게 2024년이 아니라 2044년 아니에요? 대중교통의 혁명. 마리아, 27세, 스페인 출신. 바르셀로나에서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냥 기다려야 해요. 한국은 버스 정류장에 실시간 도착 정보가 뜨고 앱에서도 보이고 심지어 몇 분 후에 다음 버스가 오는지 세대까지 알려줘요. 지하철은 더 대단해요. 몇 호선 몇 번 출구로 나가면 어디로 바로 연결되는지 다 표시되어 있어요. 길치인 저도 한국에서는 안 헤매요. 의료 시스템의 접근성. 한 독일인의 경험. 독일에서 병원 가려면 가정의한테 먼저 가고 예약 필수. 소견서 받고 전문의 예약하고 몇 주 대기. 다시 가서 진료받고. 한국은 그냥 병원 가면 돼요. 당일 예약 가능하고 대기 시간 짧고 검사 결과도 빨리 나와요. 그리고 가격이 독일의 3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가능한 이유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QR코드와 키오스크. 외국인들이 충격받는 또 하나. 식당에서 QR코드 찍으면 메뉴판이 나와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줄 설 필요도 없어요. 카페에서 로봇이 커피 나르고 식당에서 로봇이 서빙해요. 시스템의 진짜 의미. 한 스웨덴 공무원이 한국을 방문한 후 이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국민을 어떻게 편하게 할까가 모든 시스템의 시작점이다.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존중이다. 외국인들의 가장 큰 충격. 한국은 행정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도와줘요. 이 나라는 시민을 위해 진짜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 가면 모든 게 불편해요. 일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세요? 사람들의 태도. 가장 큰 문화 충격의 정체. 에밀, 38세, 프랑스 출신. 프랑스에는 여유가 있어요. 일주일에 35시간만 일하고 여름 휴가는 한 달 가고 저녁 6시면 퇴근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일 중독자들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6개월 살아보니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일 중독이 아니라 인생 중독이었어요. 새벽 6시에 한국. 마크, 34세, 미국 출신. 미국에서는 새벽 6시면 대부분 자고 있어요. 한국의 새벽 6시. 할머니들이 등산하고 직장인들이 헬스장 가고 학생들이 아침 자습하고 카페가 벌써 열어요. 한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자면 아까워서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60대의 도전. 소피아, 29세, 이탈리아 출신. 이탈리아에서는 60세가 되면 은퇴해요. 그리고 쉬어요. 한국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는데 60대 학생이 있어요. 왜 영어를 배우세요? 물어봤더니 손주들이 커서 외국에 나가면 같이 여행하고 싶어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분은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학생들의 열정. 제이슨, 26세, 캐나다 출신. 캐나다 대학생들은 시험 일주일 전에 공부 시작해요. 한국 대학생들은 1년 내내 도서관에 있어요. 왜 이렇게 공부해? 물어봤더니 좋은 직장 가려고요. 부모님 걱정 안 끼치려고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요. 이들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지금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직장인의 자기개발. 리사, 31세, 호주 출신.
호주 직장인들은 퇴근하면 집에 가서 쉬어요. 한국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학원 가요. 영어 학원, 코딩 학원, 자격증 학원. 왜 그렇게까지 해? 물었더니 더 나아지고 싶어서, 뒤처지기 싫어서,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고 싶어서. 이들은 내일을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만들어요. 한국 성장의 비밀.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때 한국의 1인당 GDP 67달러.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습니다.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 35,000달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술? 자원? 운? 아니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본 진실.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요.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길 진심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 행동해요. 한 독일 교수의 분석. 베를린 대학 사회학과 교수. 10년간 한국 연구.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연구했습니다. 처음엔 정책과 시스템을 봤지만 진짜 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DNA에는 한과 희망이 공존합니다. 어려운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립니다. 이것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K의 진짜 의미입니다. 균형 있는 시각. 물론 이 열정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과로, 번아웃, 경쟁의 압박, 워라밸의 부재. 이런 문제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말합니다. 한국은 너무 빨라요.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행복이 성공보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신기한 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난 후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그리워요. 한국에서의 에너지가 그리워요. 뭔가 이루고 있다는 그 느낌이 그리워요. 한 미국인의 고백. 톰, 40세, 실리콘밸리 출신. 저는 구글에서 일했어요. 미국 최고의 회사죠. 근데 한국에서 3년 살고 나서 깨달았어요. 미국은 편안하지만 한국은 살아있어요. 미국은 유지하지만 한국은 진화해요. 저는 이제 한국 방식이 더 좋아요. 힘들어도 바빠도 그래도 여기는 매일이 의미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배운 것. 한국에서 산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삶의 태도를 배웠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성공의 방법을 배운 게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가족과 주변 사람을 챙기는 것. 낯선 이에게도 친절한 것. 이것들이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국인들의 눈으로 한국을 다시 봤습니다. 그들이 놀란 7가지. 7위, 세계 최강의 속도 문화. 6위, 낯선 사람의 친절. 5위, 믿을 수 없는 서비스 문화. 4위, 밤에도 살아있는 나라. 3위, 영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문화. 2위, 시민을 위한 시스템. 1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잊고 있던 것. 여러분은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 문 닫힘 버튼을 눌렀나요? 식당에서 리필되는 반찬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나요? 밤늦게 편의점에 가는 걸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 모든 게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계의 눈으로 보면 이건 기적입니다. 한국의 진짜 의미.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문제도 많고 갈등도 극심하고 남북이 대치하여 개선할 점도 많고 때로는 힘들고 지칩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챙기는 정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남긴 메시지. 한국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당신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꿈입니다. 한국 고마워요. 당신은 내 인생을 바꿨어요. 나는 한국에서 진짜 삶을 배웠어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빨리빨리 움직이며 바쁘게 살아가셨나요? 지하철에서 누군가를 도와주셨나요?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공부하거나 일하셨나요? 그 모든 것이 한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세계가 놀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K-팝, K-드라마, K-푸드를 넘어 K-컬처가 세계를 감동시키는 이 순간을, 이 영상을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준 127명의 외국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의 눈으로 우리는 우리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외국인들이 본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국은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